1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요. 반도체의 투심이 어디로 향할까 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기대치보다 못 나왔잖아요. 9조 1천억 원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투심은 여전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시장에 짙게 깔려 있으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외국인 매도세가 21거래 연속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코스닥도 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영향을 일부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이 다시 개장을 했잖아요. 이러면서 그쪽으로 수급 쏠림에 대한 우려감도 사실상 있었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 전환됐는데 장중 저점에서는 약간 들어올리는 반등의 힘은 가졌어도 오늘 시장은 그렇다 할 만한 튀어 오를 만한 호재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일 또 휴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미국 국채금리도 상승했고 유가도 급등한 상황에서 전반적인 흐름들 잘 계산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 마켓나우 3부가 잘 따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이 장중 저점에서 일부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보면은 좀 들어 올리기는 했어요. 하지만 약보합권에서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780선 밑에서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5포인트나 추락하는 흐름들.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팔자가 전기전자에 집중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약세 흐름이 일부 받아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맞을 것 같고요. 현재 2,594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코스피 시장입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수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은 이겁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한번 매도로 돌아섰다라는 부분이에요. 외국인이 3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이 됐거든요. 현재 3,500억 원 넘는 물량을 추리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기전자 섹터에 그게 몰려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 말씀드렸다시피 21거래 연속 매도의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조금 더 집중된 흐름이 바로 이 그림에서도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은 나홀로 사자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6,363억 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팔자에 맞서서 나홀로 순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코스타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팔자 흐름을 보이잖아요. 수급적인 힘 이런 부분이 부족한 흐름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 외국인이 3거래일 만에 매도로 또 전환이 됐습니다. 오늘 기관 66억 원, 외국인 1,000억 원 넘게 팔고 있고요. 개인이 방어하고 있는데 1,000억 원 정도 물량 유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어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슈 3가지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여러분께 알려드릴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이데리 스핀에도 오늘 상단을 좀 차지하고 있었는데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적의 비만 이야기라고 위고비 얘기 많이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체중 감량에 톡톡한 효과를 여기서 봤다라고 얘기를 해서 더욱더 회자가 되곤 했었는데 어쨌든 이 위고비가 국내에 이제 출시가 됩니다. 여러 가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주사 한 방에 이게 이제 일주일에 한 번만 딱 맞으면 되고 최대 한 20% 체중 감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비만약 이런 부분으로 그동안의 수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적의 비만약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요. 공급 물량은 약간 부족해요. 근데 폭발적인 수요가 받쳐주다 보니까 이거 판매 가격이 너무 비싸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사실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비만 치료제가 비급여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접근성이 좀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일각의 목소리는 있으니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개발사가 노디스크예요. 그런데 여기 시총이 약 560조 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위고비 이 효자 제품 때문에 유럽계에서 1등 제약사가 됐거든요. 그런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라이 릴리의
이게 마운자로 이것도 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위고비의 경쟁약이 마운자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체중 감량 위고비보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요. 어쨌든 마운자로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7월에 국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판매 이 부분이 이제 허가가 됐고 지금 출시를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1111 같은 경우에는 시총 1,000조가 넘어가거든요. 이 얘기인즉슨 제약업계 전 세계 1위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효자 제품 하나 탁 터트리면 시총이 쭉 올라간다라는 거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 시장의 규모가 글로벌 한 100조 시장이다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런 쪽으로 먹거리를 찾으려고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발빠르게 찾고 있거든요. 근데 100조 시장이라고 했는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최고치를 썼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780억 원 정도 규모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제품이 하나 잘 터지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관련 기업들 좀 써놨거든요. 근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비만 치료제 연구를 가장 빠르게 그 선도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파이프라인 5종을 개발하고요. 여기는 이제 국내 임상 가장 빠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국인 맞춤형 비만 치료제 이런 부분에 좀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써놨고 국내 임상 3상이기 때문에 가장 빠르다 이런 점을 좀 알려드리고요. 두 번째는 유한 양행이에요. 여기도 잘 되면 이제 터질 것들이 앞으로 줄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비만 치료제 물질을 제가 써놨고요. 요거는 미국 임상 1상을 준비 중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동아 SD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게 뉴로보인데 그 뉴로보를 통해서 그 비만 치료제 임상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굵직한 기업 외에도 그 바이오 벤처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도 국내 시장에 여러 가지 비만 치료제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위고비의 효과가 비만 치료제 관련주의 그 부흥을 앞당길 수 있을지 경쟁하면 더 그런 효과가 생기잖아요. 여러분도 관심 있게 보시면서 국내 기업들의 활약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9조 1,000억 원이었습니다. 사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증권사에서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눈높이는 지속적으로 내려와서 한 평균 밴드가 10조 4천억 원 정도였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훨씬 밑돌았다.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한 10조를 예상했었는데 KB증권 하나만 9조 예상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KB증권이 가장 근소하게 맞췄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숱하게 지적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PC 수요가 부진해서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범용 D램의 최강자였잖아요. 근데 이 수요가 부진했고 워낙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HBM의 경쟁 구도를 갖고 있는데 그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이미 아는 이슈이긴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워낙 오늘 나온 거는 전체적인 구체적인 수치는 안 나와요. 잠정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 전체 영업이익만 나오는 날이니까요. 이후 확정 실적 때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가 나올 텐데 이미 시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결과를 아는데 현재 반도체는 5조 원 정도거나 5조 원 밑을 이거 이제 DS 사업 부분이라고 하거든요. 밑돌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평균치는 제가 써놨고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늘 그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엄청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그동안 그리고 많이 떨어지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실적 우려가 선반영되기도 했고 그동안 우려 때문에 낙폭 과대되기도 했고 하지만 너무 급락한 것이 아닌가, 우려가 심한 게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낙폭을 좀 일부 회복한 흐름들이 삼성전자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양봉이거든요. 그런 흐름으로 오늘 오후자 조금 더 약간은 들어올리면서 마감될 수 있을지 좀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오늘도 여전히 팔면서 21거래 연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저희가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가볼게요. 자, 외국인 상반기에 반도체는 팔았고 바이오는 담았다고 합니다. 외국인이 뭘 담았냐라고 보니까 9월 초부터 지난 6일까지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은 알테오젠이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예전만 하더라도 사실
9만 원대였거든요. 근데 오늘 주가 보니까 36만 원 넘어섰잖아요. 엄청난 주가 급등이 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알테오젠, 이 코스닥 1위에 등극한 종목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다음 담았던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였습니다. 미국 쪽에서 중국 그 바이오 기업을 제한하는 미국 생물보안법 수혜를 톡톡히 받아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저희 마켓나우 3부에서도 얘기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LG전자 오늘 뭐 실적 발표했죠, 뭐 좋지 않았죠.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거 방산주 대표적인 거고 신한지주 이런 거를 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는 오늘까지 팔면서 21거래 연속 매도를 했다. 이게 좀 뚜렷한 반도체 버리고 바이오 담은 흐름 여기서도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까지 수급의 이슈까지 좀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이제 오늘 뭐 중요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있었고 뭐 LG전자도 있었고 LG 에너지솔루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휴장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다시 물가가 오르는 미국 FOMC 의사록도 그렇고 소비자 물가 지표도 그렇고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쉬는 게 과연 좋은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의문을 좀 있는 상황인데요. 어찌됐건 여러 가지 또 복잡한 변수들이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하루 내일 쉬는 장전 하루 이 부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저희가 또 전략 잘 체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좀 이어서 갈게요. 네, 마켓나우 3부 오늘 이 시간 정우영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도체는 아쉽게 됐고요. 예. 오늘은 그나마 이제 바이오주가 선방을 하면서 예. 장중 저점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들어올리는 듯한 모습을 오장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예. 자, 오늘 시작과 동시에 장 시장 모두 다 제약 바이오 쪽으로 좀 물량이 쏠리는 현상이 나오게 됐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에 외국인들이 추가적인 매도와 함께 그 매도의 반대편에서는 제약바이오를 또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걸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에 추가적인 매도가 나오는 게 조금 찝찝하긴 합니다. 자, 그러나 캔들을 보면서 오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기술적으로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삼성전자의 이 실적 어닝 컨센서스의 하회를 통해 가지고 자, 앞으로의 좀 불확실성이 좀 존재하고 있죠. 자, 그러나 삼성전자 캔들을 보시게 되면 자, 오늘 자, 시장 분위기와 틀리게 삼성전자는 오히려 더 개파락의 양봉에 영망치 단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째 보면 지금 분위기가 선반영을 받았다라는 분위기 좀 흘러가고 있고요. 현재 6만 선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되면 자, 오늘이 최대 저점이 하나 둘씩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이 어닝 쇼크가 이 시장에서의 오히려 더 불확실성이 상존되어 있어 오히려 더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더 분위기가 더 악화된다면 바디가 길어져야 되는데 바디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 어째 보면 자, 하루 이틀 안에 장대 양봉과 함께 추세를 전환형 캔들이 나올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사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 추가적인 미래 성장성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자, 이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거의 다
왔다라는 표현과 함께 삼성전자는 이제부터는 담아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캔들을 보면서 이게 좀 보시게 되면 무엇보다도 22선, 어제 22선, 5일선을 골드크로스를 낸 다음에 오늘 다시 한번 더 데드크로스가 나오지 않는 걸 보게 되면 서서히 이제 이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멈추고 들어올 시기만 조울질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10월장은 코스닥 장이 될 것이고 오히려 더 거래소보다도 코스닥이 글로벌 시장에서 10월장의 베스트 5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글로벌 탑 5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지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자, 오늘도 그 이유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알테오젠이 오늘도 신고가입니다. 그 신고가인 반면에 상반기에는 좀 분위기가 좀 틀렸죠. 한쪽 업종이 올라가면 한쪽 업종은 무너져야 되는데 오늘 자, 알테오젠 다시 말해서 제약 바이오가 올라가는 반면에 2차 전지 쪽은 물량이 음봉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주거니 받거니 바이오가 가면 2차 전지, 2차 전지에 가면 바이오 한 차례 씌워주면서 움직이는 걸 보게 되면 우리 10월장은 여러분들이 코스닥 장이 될 거라는 것을 오늘도 암시하는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약 바이오와 2차 전지 자, 소재 쪽으로 집중하자라는 말씀과 함께 잠시 후에 제약 바이오 전반적인 분위기를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사실 LG 엔솔에 호재가 있더라고요. 이 벤츠사에 수조 원대 수주를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차세대 46 시리즈를 납품할 것이다. 이런 기사 있는데 이런 기사들이 좀 잘 터져주면 2차 전지 맞습니다. 그동안 못 간 거에 대한 반발 매수 심리자 이걸 좀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전반적으로 알테오젠이 또 52주 신고가를 찍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바이오 섹터가 여전히 강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데일리 스핀에서도 장기 테마 1등 바이오 섹터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업종 상위에서도 제약 바이오주가 오전부터 상위권에 이제 등극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보여집니다. 이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업종 상위 1등은 현재 항공이 좀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한진칼이 5.7, TA 항공, TA 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2등 건설, 3등 조선. 조선 같은 경우는 실적 테마의 2등 섹터를 좀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후판 가격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우리 조선 같은 경우에는 좀 가격에 상쇄가 되잖아요. 전가를 시킬 수 있다라는 점에서도 그런 부분은 좀 우려가 덜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일단 그러면은 저희 테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실적 테마는 뭘 봐야 될지 데일리아스핀 실적 테마 열어보면 OTT인데요. 되게 오래간만에 뜬 느낌입니다. 글로벌 OTT 시장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주할 그런 기업들 저희가 찾아드릴 거고요. 다음은 장기 테마 쪽인데 바이오입니다. 오늘 바이오를 딱 눌러보면 펩트론이 27% 급등하는 흐름도 나타나거든요. 근데 일라이릴리와 플랫폼 기술 평가 계약 소식, 그러니까 빅파마와 협업 가능성 이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제약바이오의 투심에 긍정적인 훈풍을 불러 일으키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다음은 단기 테마. 비만 치료제입니다. 앵커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기적의 비만약 위고비 국내 출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중소이잖아요. 네. 그런 기대감 있는 한국 기업들도 함께 만나봐야 되겠죠. 자, 바로 이어서 업종 상입니다. 오늘 제약 관련주인데요. 녹십자, 대웅제약, 삼천당 제약, JW 중해제약. 대형주들도 잘 가주잖아요. 그렇죠. 이런 흐름들이 이제 포착이 됩니다. 하나하나 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TT 관련주 굉장히 오래간만에 설명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맞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랜만에 이제 이 추세가 바닥에서 만들어지는 이 섹터도 하나둘씩 이제 소개시켜 드려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 오늘은 이제 바닥에서부터 추세가 조금씩 만들어지는 저 OTT 쪽으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OTT 쪽에 이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 이 종목을 굳이 발굴하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OTT 관련 종목들이 나란히 좀 나오고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거는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몇 번 좀 이야기 드렸는데 덱스트입니다. 덱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재료 모멘텀이 좀 상존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시각 특수효과 전문 기업입니다. 자, 메타 플랫폼의 증강 형식의 AI 스마트 글라스의 오라이언의 시험 제품 발표와 함께 수혜 전망도 밟고 있지만 특히 콘텐츠 기획부의 촬영, 제작, 후반 작업까지도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고 자, 올인원 종합 콘텐츠사로 실감 나는 영상을 만드는 그런 기업으로 좀 전평이 좀 자자한데 무엇보다도 추세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은 앞으로의 기대가 조금 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래량이 터진 다음에 우상향 패턴과 함께 5일선이 나란히 끌고 가고 있는데 그것인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앞으로의 이 실적뿐만 아니라 사업성에 있어가지고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다. 여러분들 보시면 오늘 삼성전자 보십시오. 오늘 실적 나온 후에 우리는 좀 느낄 수 있던 거는 역시 기관과 외국인은 정보가 빠르다입니다. 역시 우리보다도 기관과 외국인 메이저 수급을 보고 시장을 좀 판단하고 종목도 판단해야 되는데 자,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연일 외국인 기관들이 좀 매수를 통해 가지고 우상향 패턴을 만드는 걸 보게 되면 앞으로의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넥스트 메모해 놓으시기 바라겠고요. 자, 두 번째는 숏박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숏박스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위아래 바디가 많습니다. 자, 그러나 자, 파묘 이후에 자, 추세가 우상향 패턴이 나오면서 나란히 21선간 60일선 나란히 우상향 패턴이 나오는데 화려하게 가파르게 상승은 나오지는 않지만 자, 22선 눌림목을 딛고 추세를 만드는 모습이 어찌 보면 4분기에 우리가 좀 4분기의 실적뿐만 아니라 좀 기대해 볼 만한 사항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올해 자, 오컬트 장르의 처음으로 1000만 영화의 이 오른 파묘의 배급사로 작년 한 해 매출의 전체적인 140%를 파묘 하나로 벌어들인 걸 통해 가지고 숏박스의 그 위상이 더해질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CJ E&M의 콘텐츠 분야의 산업에 연간 1조의 규모 투자가 지속되는 이 시장에서 숏박스의 앞으로의 행보가 지금 현재 추세를 보게 되면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아래 보게 되면 7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기관과 외국인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끌고 오는 걸 보게 되면 4분기 그리고 내년은 좀 기대해 볼 만한 사항이 나타나지 않을까. 추세적으로는 OTT가 바닥권에서 우상향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들 메모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덱스터 쇼박스 말씀을 해주셨어요.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2달 전에 신저가, 52주 신저가였는데 또 가파르게 반등세 이럴 때 좀 나와주네요. 예. 네, 앞으로 추세적인 흐름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바이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펩트론이 오늘 27% 급등하면서 좀 제약바이오주 이끌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 또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궁금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자, 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정말 바이오 많이 이야기 드리고 특히 제 손을 모아가면서 바이오에 집중하십시오라고 매번 이야기 드리는데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바이오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를 보시게 되면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탑5 종목들을 모두 소개시켜 드렸는데 자, 오늘은 추가적으로 보르노이가 또다시 자리가 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또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캔들을 보시게 되면 보르노이가 양음양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5일선이 견고하게 양음양으로 끌고 간다는 것은 기관과 외국인이 관리가 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보고 수 있고요. 특히나 자, 미국 VC와 함께 중화권의 추가적인 기술 이전이 상존되어 있다 보니 여러분들은 추가적인 매수뿐만 아니라 5일선 패턴에 여러분들 매매가 충분히 가능하고 오늘도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동일한 자, 비소세포 폐암의 치료제 임상 진행 중인데 자, 동일한 파이프라인을 가진 블루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조 7천억입니다. 그리고 자, 마라티가 지금 3조 3천억 수준에 거래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보르노이의 1조 8천억은 아직 싸다라는 말씀과 함께 여러분 2조까지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으니 자,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하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분할 관점에서 5일선 패턴에서 매매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올 바이오 파마인데요. 한올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누적 마일스톤이 지금 현재 이 431억으로는 올해
하반기에 임상 결과를 또 주목해야 되는 점에 있어가지고 바닥에서부터 지금 현재 양음양 패턴으로 21선, 61선 골드 크로스를 낸 다음에 지금 현재 2개월 가까이 박스권 하단에 있는데 호가를 올리면서 이 자리를 만드는 걸 보게 되면 요번에 이 바이오 시즌에서 약간은 좀 영향을 좀 약간은 수익의 이 그 파이가 좀 미치진 못하지만은 자 하반기에는 조금 더 이제 이 분위기가 좀 개선이 되게 되면 한올바이오까지도 추가적인 우상향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가 매수를 통해 가지고 바닥권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올바이오뿐만 아니라 우상향 패턴의 신고가 매매를 하실 분들은 보르노이를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흐름들도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어쨌든 보르노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4% 강세인데 오늘 또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다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추세가 강한 종목은 결국 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또 지켜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다음 섹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이 단기 테마 쪽에서 비만 당뇨예요. 최근 많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그 기적의 비만약이라고 불리는 이제 국내에 출시가 되거든요. 어쨌든 가격은 좀 비싸지 않을까 싶지만 수요자들은 많을 것으로 좀 이렇게 예상을 듭니다. 근데 이게 국내 개발사들도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옥석 가리기도 필요하고요. 자, 맞습니다. 자, 이 비만 당뇨 쪽의 분위기는 말 그대로 제약 바이오에 관한 이 매매의 툴을 좀 모르신 분들은 사실 비만 당뇨 이쪽 섹터의 매매는 전혀 절대 하지 못하죠. 다시 말해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밸류 관점은 아니다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되 현재 분위기는 제약 바이오 쪽에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현재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매매의 가치는 있다라고 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당연히 첫 번째로 봐야 되는 종목은 첫 번째로 페트론입니다. 자, 페트론은 릴리와 장기 지속 주사의 플랫폼을 자, 기술 평가 계약을 통해 가지고 오늘 자, 갭상승의 양봉을 띄고 있는데 자, 그 외국인들은 매도의 기간은 매수가 들어오는 걸 보게 되면 종가 기준에서는 여러분들 트레이딩 관점뿐만 아니라 자, 장중에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꼭 여러분들의 관심을 두고 매매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점핑입니다. 여러분들 점핑 양봉 나면 좋죠? 다시 말해서 점핑은요. 밑에 갭을 다 소화를 시키고 현재 양봉을 띄고 있다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메이저 물량이 들어와 가지고 양봉을 띄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일 점핑 양봉이 종가 기준에서 영망치가 나서 내일 개파락이 난다 한들 개파락이 양봉이 나고 그 행보가 이 현재 61선에서 지지 캔들과 함께 안착형 캔들이 나오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까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자, 페트로는 자, 매매 관점으로 보되 트레이딩이 조금 더 가능하신 분들에게 오히려 좀 더 낫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당연히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건 자, 대봉 LS입니다. 자, 어찌 보면 대봉 LS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 위비고에 관련돼 있어가지고 테마가 만들어졌을 때 주도주로 움직이다가 쌍고점과 비슷한 피레침 음봉이 오고 나서 약간 미끄러졌으나 자, 오늘 분위기가 다시 한번 비만 치료제에 관련 이슈가 불다 보니까 61선, 21선 지금 현재 골드 크로스를 만듭니다. 자, 오늘 종가 기준에서 영망치 양봉만 나오면 되고요. 양봉도 싫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 자, 이 무엇보다도 5일선에서 안착하는 단봉의 실선이 나오게 되면 종가 기준에서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종목이 대봉 LNS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니까요. 트레이딩 가능하신 분들은 꼭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핀에서 바이오 비만 치료제에 다 이렇게 같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펩트론, 미국 빅파마 협업 소식 이런 부분이 또 바이오 심리를 살리는 거니까요. 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오늘 대형 제약사들 중심으로 또 양봉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다음 섹터 제약주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제약 바이오가 무슨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앵커님하고 저하고 우리 지금 제약 바이오를 엄청나게 좀 이야기 드렸는데 제 목이 메어오고 쉬었습니다. 제약 바이오를 너무나 외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단기적 수익은 코스닥 그 중에서도 제약 바이오에 집중!
하자라는 말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제약바이오 한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에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녹십자입니다.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요. 자, 혈액제제 알리글로의 매출 본격적인 호재 실적을 함께 거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골드크로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가 기준으로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되고요. 실적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지금 1분기, 2분기, 3분기를 합치게 되면 지금 현재 올해 컨센서스가 600억인데 어째 보면 700억까지가 나오게 되면 올해 하반기에는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전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17만 원을 넘어서 18만 원까지도 우리가 관심을 가해쳐 봐야 되는 종목으로 녹십자로 좀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는 대웅제약입니다. 자,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매출 영업이익 신기록 신약의 3종 이 골고루 모두 다 지금 실적이 골고루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4분기 실적과 함께 내년 상반기를 노리는 두 개의 종목 녹십자와 대웅제약은 여러분들 꼭 골드크로스 자리에서 관심을 가져보자는 의견과 함께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가지 섹터 말씀드렸는데 거의 제약바이오주 이렇게 쏠림 현상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듯한 분위기도 듭니다. 어쨌든 현재 스핀에서 잡히는 부분이 그 정도니까 여러분도 최근 증시의 주도주가 누군지는 좀 눈치채셨죠? 이런 부분으로 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저희 마켓나우 3부는 2대1 스핀 활용 전략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2대1 TV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줄 1313 챌린지. 안녕하세요. 캐스터 김자림입니다. 저희가 내일 다시 쉬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계좌도 그렇고 저희 챌린지도 그렇고요. 조금 더 든든하게 채워가면 마음 편하게 쉴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일단 챌린지 룰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제 파트너님께서 그리고 앵커님께서 제약 바이오 종목들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런 만큼 저희도 이번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이제 이번 챌린지 6주차의 중요한 전략으로 삼고 조금 나아가고 있는데요. 주간 기준 13% 수익률로 이제 도전을 하고 있고요. 원래는 하루 2종목까지 편입을 해서 5거래일 동안 운영을 합니다. 총 10가지 종목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번 주는 내일을 쉬어가기 때문에 총 8종목까지 나와 있다는 점. 그리고 금요일에 최종 누적 수익률이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또 장기 포트도 따로 5종목까지 빼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3종목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도움 말씀은 저희가 어제 꼼꼼하게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바로 챌린지 현황 살펴볼게요. 네, 현재까지는 4종목 딱 나와 있습니다. 일단 10월 4일에 편입한 2가지 종목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대화제약의 경우에는 현재 수익률이 1% 정도 나와 있는데요. 이 대화제약의 경우에는 사실 오늘장 정말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수익률이 현재는 1%로 나와 있긴 합니다만 이를 훌쩍 넘어서기도 했고요. 2자릿대 수익률 잘 기록을 했습니다. 목표가가 16,000원이었는데 오늘 10시 구간 고가가 17,000원 선 뚫어냈고요. 현재 구간도 잘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대화제약의 경우에는 좀 익절 처리를 할지 혹은 좀 목표가 상향해서 조금 더 들고 가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에는 파란불을 켠 채로 진행이 됐습니다. 다만 결국 상승 전환에 성공하고 12시 반 구간 상승 탄력을 더욱더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익률이 3%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12시 반까지 올라선다면은 이제 다음 거래일에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종목이겠죠. 네, 수익률이 이렇게 조금 더 바뀌었습니다. 대화제약은 14%, 알테오젠은 3%입니다. 이렇게 제약바이오 종목들 여전히 뜨겁다. 어제장은 소폭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2차 전지 쪽으로 좀 수급이 몰렸기 때문이고 앞으로 더 추가적인 상향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파트너님께서 짚어주셨는데 바로 이렇게 수익률로 증명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명 바로 살펴볼게요. 수익률은 0%입니다. 이 캐퍼시터 필름 쇼티지로 인해서 수혜도 전망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신규 공장까지 가동이 된다면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와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시가로 편입한 이후에도 큰 폭으로 올랐다가 현재
현재 구간은 살짝 쉬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1%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는 쌍끌이 매수세가 나왔는데 오늘 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살짝은 나오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인스코비 보겠습니다. 역시나 제약바이오 종목입니다. 수익률은 현재 10% 가까이 한 종목만으로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루 만에 10% 가까이 챙겨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인스코비의 경우에는 이제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를 이제 관련 자금을 확보 중인데요. 그를 위해서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렇게 네 가지 종목들의 수익률을 모두 합해봤을 때 수익률이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죠. 28%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이틀 만에 누적 수익률을 훌쩍 넘어서게 됐는데요. 이 목표가 앞으로는 어떻게 들고 가보면 좋을지 네 가지 종목들에 대한 전략도 저희가 다시 한번 짜드리고요. 또 오늘은 어떤 새로운 종목들이 수익률 단비를 내려줄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알려드리지만 대화제약 같은 경우에 현재 23%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목표가를 일단 터치를 했습니다. 목표가가 17,000원이었었죠. 이런 부분으로 터치를 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수익률이 14.94%다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전체 누적 수익률이 27% 이상 급등하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5주차에 또 저희가 성공 배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듭니다. 오늘 종목 리뷰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대화제약이 아주 좀 잘 가주면서 네, 맞습니다. 평균은 확 끌어올렸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지금 또 이야기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지금요. 제약바이오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상반기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집중되다 보니까 코스닥의 개별주, 다시 말해서 개인들의 이 매매 비율이 높은 코스닥의 개별주의 흐름뿐만 아니라 수익률이 좀 저조했었죠. 지금은 어째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수급의 불균형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쉬어가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제약바이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여러분들 수익률을 쑥쑥 키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에 집중해 주십시오. 자, 대화제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화제약은요, 오늘 목표가 터치를 한 후에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어느 정도 예견이 됩니다. 자, 캔들을 보시게 되면 양음양 패턴이 나왔죠. 다시 말해서 양음양 패턴이라는 것은 어제 음봉을 딛고 오늘 양봉이 나오는데 전고점에 대한 매물을 소화를 하면서 뚫어냈습니다. 특히나 더 재미있는 것은 아래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1,200만 주가 동일하게 터진 상태에서 다시 나오는 오늘 양봉은 다시 말해서 손바뀜이 낮다는 뜻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어느 정도 예견되기 때문에 목표가 터치 이후에 목표가를 한 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목표가 19,0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어느 정도 예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두 번째는 알테오젠입니다. 자, 알테오젠은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소개한 것만 25번, 매수 의견은 19번, 오늘까지 20번입니다. 비공식적으로는 78번을 이야기 드리고 지금 현재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야기 드리는데 아직까지 없으신 분들은 없겠죠. 어째 보면 레벨업을 통해 가지고 매일같이 이 일주일에 한 번씩 장대 양봉과 함께 지금 목표가를 계속 올릴 수 있는데 어째 보면 지금 없으신 분들은 또 예전에 얼마였는데 지금 또 얼마, 또 얼마. 언제는 안 높았습니까? 언제는 안 비쌌습니까? 지금도 비싸다고 생각해서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캔들을 보십시오. 캔들을 보시게 되면 이 양양양 중에서 어제 음봉을 잇고 양봉이죠. 오늘 개파락 양봉입니다. 자, 전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36만 원 선을 뚫어내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와 함께 오늘 지금 현재 36만 8천 원입니다. 신고가입니다. 악성 매물이었습니다. 신고가 패턴을 여러분들이 좋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물린 사람이 없이 오히려 더 모두 다 수익인 이 패턴의 이 종목들, 다시 말해서 주도주를 왜 매매를 해야 되는지 알테오젠이 교과서처럼 매뉴얼처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연일 상승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계좌를 쑥쑥 올릴 수 있는 알테오젠은 현재 여러분들이 없으면 안 되는 정보, 대한민국 주도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알테오젠 계속 끌고 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삼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형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 이 관통용 캔들
이후에 오늘 안착형 캔들이 나옵니다. 만약에 추세가 꺾였다면 캔들이 단봉으로 나오지 않겠죠. 5일선을 이탈하는 자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오늘 쌍끌이 매도가 나오는데도요. 자, 오늘 단봉으로 멈춘다는 것은 매물을 모두 다 받아내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 5일선 위에서 단봉으로 마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힌트를 드립니다. 양음양이라고 매일 속이지 않는데 이런 게 양음양입니다. 다시 말해서 점핑 양봉으로 나오는 것도 좋지만은요. 자, 이 단봉으로 지금 현재 5일선 안착할 때 음봉, 다시 말해서 단봉의 음봉도 상당히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 매물을 소화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내일은 5일선 딛고 장대 양봉, 다시 말해서 5,500원을 뚫게 되면 신고가 패턴으로 움직일 수 있고 지금 현재 분위기는 제약바이오 다음에 2차 전지까지도 지금 현재 분위기가 자 들썩들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시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글로벌 지수 탑5 안에 들어갈 수 있는 10월에 코스닥장은 불장이 될 수 있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가 지금 상당히 강한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징후가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삼형이 그 중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입니다. 자, 인스코비인데요. 자, 인스코비는 오늘 장중에 자, 장대 양봉을 띄면서 지금 양봉을 띄면서 실선과 함께 이 풍차 패턴을 만들어줬는데 오후장이 되면서 약간의 매도가 나옵니다. 자, 그러나 좀 재밌죠? 기관과 외국인이 오늘 이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옵니다. 기관은 많지는 않지만 외국인들은 오늘 자,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일 수 있는 자, 이 양봉의 수량이 자, 54만 주가 들어오는 걸 보게 되면 현재 자리는 어찌 보면 아군의 음봉, 아니면 패밀리 음봉, 트릭 음봉이라고 볼 수 있는 단봉의 음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찌 보면 이 음봉을 통해 가지고 내일도 한 차례 개파락 나올 수는 있으나 흘러가는 흐름 자체는 지금 현재 상당히 좀 견고해 보입니다. 현재 시장은 제약바이오 시장이다 보니까 제약바이오의 투심이 살아나고 있고 그에 관련돼 있는 조그만한 재료만 나오더라도 어느 종목이든 급등주 패턴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인스코비까지 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료 측면으로 해서 상당히 또 괜찮습니다. 자, 인스코비를 꼭 오늘 좀 부담이 되신 분들은 내일 자, 개파락에서 꼭 관심을 가져보고요. 저도 내일 하루 쉬고 자, 목요일까지도 끌고 가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는 이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급등하는 종목이 대화제약이다 보니까 자꾸 더 눈길이 가요. 예. 네. 목표 주가를 한 단계 레벨업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차 목표가가 17,000원이었는데 오늘 터치했고 현재 19,000원까지 다시 올려서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이렇게 수정된 부분 AS 드리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도 성공 배지 거의 뭐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네, 또 마지막까지 잘 해야 되죠. 네, 자, 그런 맞습니다. 의미에서 두 가지 새내기주 편입 종목을 말씀해 주세요. 자, 오늘 화요일 자,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편입 종목을 먼저 알려드리고 기술적뿐만 아니라 종목을 좀 분석 간단하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일제약과 그리고 ABL 바이오 두 종목을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일제약은 수익 보고 나온 종목인데 재편입하는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복수 혈전을 좀 하기 위해서 오늘 다시 좀 들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3일제약입니다. 자, 3일제약은 말 그대로 75년 역사의 전문 의약품 제조 회사입니다. 자, 국내의 안과 영양의 최대 규모의 제품을 좀 보유하고 있고요. 특히나 올해 상반기 자, 매출만 해도 1,086억을 매출을 올렸습니다. 자, 올해 첫 2천억대 매출도 가능하게 보이고 현재 미래 성장으로 볼 수 있는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자, 6천억 규모의 생산에 가능한 글로벌 저만제 CMO 생산을 출범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 모멘텀까지도 현재 상존되어 있습니다. 자, 상반기 매출 자 1,086억 사상 최대 매출뿐만 아니라 영업이익까지도 43% 신장하는 모습과 함께 자, R&D 시설 실적뿐만 아니라 세 박자 모두 다 지금 갖추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기업 가치 수직 상승을 통해 가지고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레벨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연 매출 2천억 고지를 앞두고 있고요. 특히 저만제 CMO
재무의 성장 탄력이 하반기에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최대 뭐 한 6천억 가까이의 수주 모멘텀까지도 자 올해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남겨두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 선반영을 받는 현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 현재 시즌 분위기가 제약바이오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3일 제약은 그 중심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기술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자 매뉴얼 같습니다. 자, 최초 현재 9월 9일 월요일자리에 61선 눌림목을 받고 양음양 패턴의 전고점을 매물을 먹으면서 9월 10일 장대 양봉을 통해 가지고 레벨업을 시켰습니다. 연일 상승을 통해 가지고 레벨업 이후에 정말 재미있는 것은요. 자, 이 고점에서의 매물 물량을 나오는데 이것은 기간 매도 물량, 이 기간 조정만 좋습니다. 가격 어째 보면 제약 바이오는 가격 조정까지도 많이 줍니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자, 근데 제약 3일 제약 같은 경우에는 자, 플랫 패턴으로 기간 조정으로 옆으로 행보하는 자리에서 3일 연속 양봉을 띄면서 자, 전저점의 매물을 소화시켰습니다. 고점의 매물이라고 볼 수 있는 17,000원 자리를 오늘 한번 터치를 했지만 약간의 매물량 물량이 나오는데 자,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걸 보게 되면 추가적인 우상향의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다시 한번 더 편입시켜가지고 두 번째 레벨업의 이 파동을 좀 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요 19,000원, 손절가는 15,000원 자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ABL 바이오입니다. 자, 복수열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얼마 전이었습니다. 자, 9월, 자, 이 8월 29일 날, 자, 이 오벤 이슈뿐만 아니라 임상 결과를 통해 가지고 약간의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추가적인 시장의 급락으로 인해 가지고 한 번 더 미끄러졌고 특히 61선 지지 캔들이 아주 견고하게 나왔습니다. 61선에서 양음량 패턴의 자, 두 번의 눌림목을 잡고 자, 거래량이 실어주었고요. 자, 21선, 61선을 1차 돌파와 2차 돌파를 통해 가지고 1개월 캔들 21개를 통해 가지고 매물 소화를 모두 다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양음량이 나왔죠? 잘 보세요. 양입니다. 어제 음봉을 딛고 오늘 개파락의 양봉이 나온다는 것은 자, 앞전에 있는 매물을 모두 다 소화시킨다라고 좀 볼 수 있고 그 매물 소화를 기관과 외국인이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어느 정도 예견이 됩니다. 자, 이중항체 면역 항암제 ABL 103의 임상이 현재 순항되고 있고요. 자, MSD, ABL 103 키투르다 병행 임상 협력 소식과 함께 항암제 파이프라인의 추가적인 기술 이전에 하반기에 어느 정도 가시화될 수 있는 분위기가 나고 있고 대표이사님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 인터뷰에서 하반기 그리고 조만간 좀 내년 상반기에는 추가적인 기술 이전에 대한 이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그에 관련돼 있어가지고 기관과 외국인이 좀 화답을 보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에게 현재 시점에서는 제약바이오의 어느 정도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복수열전 하기 위해서 들고 왔고요. 자, 목표가는 37,000원, 자, 손절가는 3만 원에 자, 이 1313 챌린지 자, 포트에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의미가 있는 건 제약바이오주 두 종목이다라는 점입니다. 참고해 보시고 공개 방송 바로 하시죠. 자, 맞습니다. 네. 조금 전에 또 말 좀 잊어버렸는데 제가 중간에 테마 다 읽어드리고 나왔을 때 밑에 QR코드 있죠?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매번 보여드리는 이데일리 스핀의 차트 그리고 전강편도 여러분들 함께 보실 수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요. 이 방송 끝나자마자 빨리 뛰어 올라가서 제가 제약바이오 매일같이 이렇게 외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좀 소통을 하면서 좀 방송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약바이오 쪽에 스핀 랭킹 5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들고 있거나 꼭 담아야 되는 종목들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뛰어 올라가 가지고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저희가 종목 또 1313 챌린지 함께 했습니다. 정우영 이데일리 온 파트너였고요. 내일 하루 쉬고 목요일 날 오후 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하반기 연중 최고 주가를 기록했던 조선주가 최근 주춤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은 이후 수요가 늘 것이란 기대감에 철강석 가격이 급등했는데요. 국내 조선사들은 후판 가격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중국 정부 지원 등을 업은 중국 조선사들과 수주 경쟁이 격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2008년 되돌아가 보면 중국에서 약 4조 위안 규모의 대규모였거든요. 경기 부양책이 나온 이후 중국 조선사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조선업계는요, 슈퍼사이클을 타고 있고요. 또 대규모 수주를 통해서 곡간을 아주 넉넉히 채우고 있습니다. 덕분에 가격 협상력이 높아졌는데 그래서 후판 가격이 올라도 계약 선가에 반영할 수 있어서 마진 훼손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증권업계도요, 이 조선주 목표 주가를 오히려 올리고 있습니다. 교보증권은 고부가 가치 선박 추가 수주가 기대된다면서 삼성중공업 목표 주가를 12,000원에서 15,000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최근 조선주 하락폭은 과도해 보이는데요. 비중 확대를 고민할 때입니다. 이지혜의 뷰였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휴장, 목요일 오후 1시에 여러분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